병을 앓고 있는 성인들의 질환 중에 단연 넘버원 고혈압이에요. 심한 두통이에요. 갑자기 실신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뭐가 문제냐면 고혈압을 진단 내릴 때는 수축을 했을 때가 140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이완을 했을 때 9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를 막 130에 90 뭐 이렇게 막 바꾸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140에 90 정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 각각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우리가 고혈압을 이야기하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심장이 짤 때 그만큼 힘들게 짠다는 이야기예요. 압력을 좀 굉장히 압력이 올라갈 정도로 해서 짠다는 이야기야. 어느 정도로? 120 정도만 되면 되는 거를 140이라는 압력을 줘서 짠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문제냐면 모든 그 혈액을 운반하는 그 기관 자체가 우리가 혈관이잖아, 혈관. 자, 혈 뭐예요? 관이라잖아, 관. 여기 보시듯이 관이라는 건 결국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점점 뭔가 끼기 시작해. 자, 이게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너무 쉽게 지나가잖아. 갈수록 어떻게 돼? 지나가기 힘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뭐가 끼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지방도 끼게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도 많이 나. 왜? 그냥 뭐 혈관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혈관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상처가 나면서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아니면 그 상처난 부위에 뭔가 다른 물질이 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 직경 자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직경이 아니고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좁아지게 돼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제가 빵집을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요. 빵집을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요. 자, 빵집을. 저 뭐 먹는 거를 절대 장난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너무 흡사한 거, 흡사한 거. 지금 여기 구멍을 좀 뚫었을 때 어떻게 돼요? 피가 있고 나머지는 뭐가 돼? 이상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여기 피가 잘 지나갈 수 있어,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게 돼요, 없게 돼. 이게 만약에 구멍에 직경이 이렇게 다 뚫려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짤 때 통로가 넓으니까 쑥쑥 지나가겠지, 쑥쑥. 그죠? 그런데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짤 때 굉장히 힘들게 짠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짠단 말이에요. 그 힘들게 짜면서 그 심장은 뭘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육이 어떻게 돼? 이거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많이 하면 이것도 근육이잖아. 근육이 커지죠. 심장 근육도 커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네.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그러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좁아지는 것만이 문제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좁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혈관 벽, 요것도 문제예요. 요것도. 이게 딱딱해져 버려. 이게 딱딱해져 버려. 물론 이런 게 끼어서 더 딱딱해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혈관 안에 뭐가 이제 끼어, 안에 뭐가 막 이물질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혈관이 딱딱해져 버려. 안에 이물질이 조금 적더라도, 계속 음식이 계속 빵에 나오는데, 이 혈관이 뭐가 끼면서 혈관 자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런 상태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에? 너무 유연성 있죠? 자, 이거를 쭉 빨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자, 보세요. 굉장히 유연하죠? 신축성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좁아지는 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얼마만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혈관이 이렇게 짜부러지지 않아요, 절대.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는 유지하되 지나가는 혈액량에 따라서 전혀 심장에 부담이 주지 않게끔 이게 조절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자, 이런 형태의 혈관이면 어떨 것 같아? 이런 형태의 혈관이면. 이거는 빨대예요, 빨대. 이런 형태로 딱딱해져 있는 혈관 벽인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지 않잖아.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흥분하거나 또는 갑자기 등산을 하면서 막 좀 갑자기 내가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심장박동이 늘어나면서 박출량이 늘어날 때, 그때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심장이 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혈관의 문제, 심장에서 나가는 이 혈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가 생긴다?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죽상동맥경화증,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 동맥이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딱딱해진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물질들이 끼게 되면 뭐가 생긴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더 좁아지니까 더 힘들게 되고, 이게 만약에 관상동맥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가 막히게 되면 이제 아예 피가 안 통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심장은 문제가 없어서 짜지만 중요한 거는 나가는 통로 자체가 이렇게 딱딱해져 있다 보니까 피를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몸이 갑자기 혈압이 쭉 올라가게 돼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증상이 머리가 아프겠죠.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기존에 요게 심장이 찼을 때 다리 끝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뇌혈관 자체의 사이즈가 정말 작았다가 이게 갑자기 피가 올 때 너무 힘들게 쭉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이게 또 너무 오랫동안 또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압력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두통, 특히나 뒷골이 막 땡긴다거나 갑자기 시야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이렇게 귀가 갑자기 멍멍해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고혈압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완기혈압이 올라가도 마찬가지. 그러면 갑자기 실신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실신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갑자기 내가 평상시에 운동했던 거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어지럽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고혈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증상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지. 자,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응급고혈압이라고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응급고혈압. 저희 응급실에 오는 분들 보면 200, 210이래요. 대단합니다. 그분들에 보면 혈압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보편적인 증상은 심한 두통이에요. 심한 두통. 그런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처치하는 거 없어요. 현장에서 처치하는 거 없어요. 당뇨는 뭐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뭔가 두통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뭐 혈압 기운이 있다,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 그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일단 처방을 하셔야 되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그래서 하얀색 조그마한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혀 밑에다가 넣어서 녹여서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관 이완제예요. 이거를 먹으면 그나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혈압 때문인지 아닌지 장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먹어서는 저혈압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119를 부르시는 게 답이다. 119를 부르면 119 안에 뭐가 있다? 혈압계가 있어요.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빨리 측정해서 혈압이 높으면 그 약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그 약을 일단 넣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19 자체에도 그 약을 비치하고 있어요. 왜? 심근경색을 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사하고 통화를 시도해가지고 그 지도하에 일단 투여를 받으시면 빨리 일단 그것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들도 뭘로 치료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관 자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약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이완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를 조금 약을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필 수 있는 약들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걸로 말이 안 들을 경우에 어떻게 돼? 이 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물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바깥으로 소변을 배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뇨제 성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혈압을 조절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피가 좀 끈적거리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뇌졸중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약을 또 병행해서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칼슘 채널 블러커, 그 다음에 뭐 AC 이니비터, 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뭐 안지오텐신 2 뭐 이니비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 용어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그 약물들 한 알 또는 뭐 한 알 반 이런 것들 먹잖아요. 제발 그거 잘 드시라고. 제발. 이 혈관벽을 우리가 청소를 잘하고 혈관벽의 이런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뭐예요?
이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음파를 볼 때 피가 쭉쭉 지나갈 때 혈관이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혈관벽에 뭐가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요즘에 건강검진의 필수 종목으로 놓여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혈관의 건강은 실제로 우리 수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동반돼서 뭘 해야 된다? 피가 잘 돌아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원활해져야 그런 성분들의 배출도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근데 운동도 어떻게 돼요? TV에서 갑자기 60대 할아버지가 농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뛰어드시는 건 절대 금물에 뭐든지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그 혈압이라는 건 도대체 그럼 얼마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실제 혈압은 자, 그러면 도대체 혈압은 어느 정도 올라가야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갈 데가 없어.